자, 우리 17번 이어서 봅시다. 다음은 임해금속 A, B, C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읽어보면 1. 묽은 염산에 같은 크기의 금속판 A, B, C를 넣고 기포 발생량을 비교한다. 기포 발생량이 많으면은 반응성이 큰 거고, 기포 발생량이 적으면 반응성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실험 2. 그림과 같이 C-이온 수용액에 들어있는 두 개의 비커에 같은 질량의 금속판 A와 B를 각각 넣는다. 얘가 실험 2죠. A와 B를 각각 넣는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금속판을 제거하고 수용액에 들어있는 비커의 질량을 비교한다 라고 했어요. 먼저 그럼 우리 실험 1 그림부터 보면은 어떤 게 지금 기포가 제일 많아? A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 C가 되고 있죠. 금속의 반응성 순서가 어떻게 했다?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험 2 그림을 보니까 C-이온 수용액에 A, B를 넣었으니까 지금 C는 A보단 반응성이 작고 B보다는 반응성이 크죠. 따라서 우리 수용액 C 수용액에 B를 넣은 금속판 B를 넣은 쪽에서는 어떻게 했다? 이온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 C가 B보다 산화되려는 성질이 세기 때문에 B가 C 대신에 산화될 수가 없겠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A가 C보다 반응성이 크다. A가 C보다 산화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 있는 비커에서는 어떻게 되겠다? A가 A 이온이 되겠고 플러스 이온일지 B 플러스일지는 몰라요. 몇 가 이온이 될지 모르지만 A 양이온이 되겠고 C 양이온은 금속으로 석출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실험이 끝난 후에 금속판을 제거하고 질량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지금 왼쪽이 오른쪽보다 질량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 봐봅시다. 기억 원자량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자량은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어요? 지금 실험 2에서 오른쪽에 있는 비커는 그냥 C-이온이 녹아있는 비커고 왼쪽에 있는 비커가 A-이온이 녹아있는 비커잖아. 보니까 어때? A-이온이 녹아있는 비커가 C-이온이 녹아있는 비커보다 더 무거우니까 A의 원자량이 C의 원자량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기억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단 금속 A, B, C의 이온이 플러스 2가이다 했으니까 A하고 C하고 이온 교환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대1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금속 A를 C-이온 수용액에 넣으면 A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왜? 금속 A가 산화되고 C는 환원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서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 그러죠. 따라서 A는 환원제로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기억 니은 맞고요. 자, 마지막 디귿 금속 C에 B를 도선으로 연결하면 C의 부식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음극화 보호죠. 음극화 보호를 얘기하는데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B의 반응성이 C보다 커야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B의 반응성이 오히려 C보다 작죠. 따라서 음극화 보호가 될 수가 없겠고 우리 디귿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우리 17번의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18번 볼게요. 다음은 금속 A, B,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다. 쭉 읽어봅시다. 가해서 금속 A와 B가 들어있는 비커에 C 플러스 수용액을 V ml를 넣어서 반응을 시킨다 했어요. 그리고 과정 가해 비커에 C 플러스 V ml 수용액을 더 넣어서 반응시킨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과정 다를 보시면 과정 나의 비커에 다시 한 번 더 C 플러스 수용액을 V ml 넣어서 반응시킨다 했어요. 계속 넣는 거죠. 넣고 또 넣었네. 자,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결과에서 A가 모두 산화된 후에 B가 산화되었다 했어요. 그럼 금속의 반응성 따지면 어떻게 됐어? A, B 중에서 A가 먼저 산화됐으니까 A가 반응성이 제일 크겠고 그 다음에 B가 산화됐으니까 B,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이온으로 들어있는데 A, B가 산화되면서 C는 환원됐다 얘기할 수 있겠죠? C가 반응성이 제일 작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에서 가나 다에서 반응 후 용액 속의 양이온 종류와 수는 표와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문제가 뭐야?
반응 전 A에 대한 B의 몰수의 B, 즉 A의 몰수분의 B의 몰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A, B, C가 각각 그러니까 전하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A는 플러스 2가, B는 플러스 3가, C는 플러스 1가가 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이때 가나 다해서 넣어주는 C 수용액의 양이 Vml로 다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가에서 나로 갈 때, 나에서 다로 갈 때 증거하는 양성자의 전하량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즉 증가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가에서 나로 갈 때 지금 가는 C 플러스 수용액 Vml 넣은 거고, 나에서는 거기에다가 C 플러스 수용액 Vml를 더 넣은 거니까 부피가 얘는 V, 2V, 얘는 3V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양성자의 전하량도 나일 때가 가일 때의 2배, 다일 때는 가일 때의 3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양이온의 종류들을 살펴보니까 가는 A2 플러스하고 B3 플러스가 존재하네. 근데 금속의 반응성을 봤을 때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잖아. 그러면 가에서 뭘 낼 수 있겠다. 이미 가에서 A2 플러스는 전부 반응하고, 또 뭐가? B3 플러스가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양이온수 6개는 A가 이미 전부 반응하고 B가 일부 섞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나에서도 여전히 A2 플러스고 B3 플러스인데 양이온수만 얼마만큼? 5만큼 증가한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 증가한 양이온은 전부 어디서 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B에서 왔다고. 왜? A는 이미 가에서 전부 다 반응을 했을 테니까. B에서 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B는 3 플러스 이온이니까 3 곱하기 5 하면 15죠. 이 15가 뭐다? C 플러스 수용액 Vml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전하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죠? 이해 가시나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가에서도 C 플러스 수용액 Vml 들어있던 거니까 가에서도 양성자의 총 전하량이 몇? 15였겠구나 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양이온수가 총 6개다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겠다? A가 X개, B가 Y개 있다고 하면 우리 X 플러스 Y는 일단 6개가 돼야겠고, 그때 전하량의 총합을 계산하면 2X 플러스 3Y죠? 얘가 15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네 둘 풀어주면 X, Y가 각각 뭐뭐 나요? X는 3, Y도 3이 나오더라. 그럼 가에서는 어떻게 되겠구나? A가 3개 녹고 B가 3개 녹아서 양이온수가 6개가 된 거고, 나에서는 B가 추가적으로 5개가 더 녹아서 양이온수가 11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양이온수가 지금 몇 개 증가했어? 13개 증가했죠. 그럼 이때 B, C가 녹았을 거냐? 나에서 넘어갈 때는 지금 B 그대로 있고 C가 추가됐으니까 B, C가 이온으로 녹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B, C가 몇 개 들어갔나 계산을 해본다 하면 만약에 B가 A개 녹고 C가 B개 녹았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겠고,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증가한 양이온수 몇 개예요? 24-11이니까 13이 돼야겠고, 그리고 전하량의 총합 계산하면 3A 플러스 B가 15가 돼야겠다.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아마도 A는 1, B는 12가 나오겠고요. 그러면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B가 몇 개? 1개, C가 12개 녹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A의 몰수는 어떻게 됐어요? 양이온의 개수가 A의 몰수가 될 테니까 3개가 되겠고, B의 몰수는 어떻게 되겠다? 가에서 3개, 나에서 5개, B의 3개니까 총 9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A의 몰수분의 B의 몰수 계산하면 3분의 9 나오겠고, 18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이 아니라 3 나오네요. 18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학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뒷부분 파트를 들어가면 이제 18번과 같이 좀 계산도 많이 나오고, 이 기본적인 개념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것도 사실. 왜냐하면은 숫자의 계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야? 똑같은 수용액 부피를 똑같이 넣어주면
그 안에 있는 뭐 양성자 수, 농도는 같으니까 양성자 수도 같아야겠다. 그럼 양성자 수를 통해서 양성자 전하량의 총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때 A, B가 몇 개씩 산화되는구나 또는 환원되는구나를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적인 이제 화학에 대한 지식,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개념이죠.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얘기하면 17번부터 20번 사이 4문제 사이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초를 좀 탄탄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고요. 계산하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이때는 이런 계산 방법을 쓰고 다른 때는 또 이런 계산 방법을 쓴다라는 것도 우리가 미리 파악해두면 좋으니까 좀 문제 푸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된다. 즉, 좀 화학원에 대해서 좀 탄탄한 지식이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넘어가서 19번 볼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금속 C 이온 수용액이 들어있는 두 용기에 금속 A, B 분말을 각각 넣었을 때 넣어준 금속의 질량에 따른 용액의 음이온수 분의 양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이때 우리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처음에 모두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가 1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프가 점점 그죠?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네. 잠깐만. 어디까지? A에서는 가까지, B에서는 나까지 계속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가 증가하다가 어떻게 돼? 그 뒤로는 다시 평형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 지점이 뭐겠구나.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즉, 금속 C 이온이 A, B 이온으로 대체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가에서 A 이온으로 다 대체가 됐다. 그리고 나에서 B 이온으로 다 대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A에서 가 평형을 보니까 음이온수 분의 양이온수가 3이 됐다는 건 뭐예요? 양이온수가 음이온수의 3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하고 완전히 똑같았는데 3배가 됐다는 거는 A의 전하량이 그렇죠? A 이온의 전하량이 C 이온의 전하량의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 따라서 우리가 C의 전하량을 3 플러스 3가라고 한다면 그렇죠? 플러스 3가니까 그냥 3 플러스 쓸게요. 3 플러스 쓰도록 하고 그럼 그때 A의 전하량은 몇이 되겠어?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음이온의 전하량도 마이너스 3가가 돼야겠죠. 그렇죠? 즉 이 그래프를 통해서 A는 C 이온의 전하량에 A 이온의 전하량이 3분의 1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B에서는 어떻게 됐어? 1.5가 됐네. 그럼 뭐겠어? 당연히 B 이온의 전하량은 C 이온의 전하량의 1.5분의 1, 즉 3분의 2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C가 3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면 B는 몇가 이온? 2 플러스 이온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때 C가 1몰 있었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A는 몇 몰 녹았겠어? A 플러스 이온으로 대체되는 건 3몰이 녹아야 되는 거고 C가 3 플러스 1몰 여기도 1몰 있다고 하면 B가 2 플러스 이온이 된다는 거는 몇 몰 녹았다는 거야 얘는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1.5몰 녹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지금 가, 나가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인데 가에서 넣어준 금속의 질량이 몇 몰 돼야겠다? 3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B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3몰 넣어줬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서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B를 여기가 몇 몰? C의 1.5배 즉 1.5몰 넣어준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와 나에서 금속의 질량 차이를 비교하니까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 더 크죠? 이 말은 B 1.5몰의 질량이 A 3몰의 질량보다 더 크다는 거고 따라서 A, B의 원자량을 비교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당연히 A보다 원자량이 크다 이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보기 볼게요. 기억,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는 얘기 되겠죠? 우리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니은, 용액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어째서지? 아니 왜냐면 나에서 지금 넣어준 금속의 질량이 더 많잖아.
당연히 용액의 밀도는 나가 가보다 커야지. 부피 변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액체를 넣어준 게 아니라 금속의 이온을 녹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액체를 넣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부피 변화는 없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큰 게 밀도가 크겠고, 넣어준 금속의 질량이 더 많은 나가 가보다 용액의 밀도가 더 커야겠죠. 예,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금속 이온의 산화수는 A가 C보다 크다 했는데 산화수 어떻게 돼요? A가 C의 3분의 1이죠? 예, 말도 안 됩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그럼 19번에 맞는 거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20번. 다음은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다. A, B, C는 금속 원소이고 B와 C의 이온은 각각 B, M+, 플러스 M가 이온인 거고 C는 M+, 플러스 N가 이온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실험 과정 볼게요. 1번, A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BXg을 넣어서 반응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험 2에서는 과정 1의 비커에 CYg을 넣어서 반응시키고 3번 과정에서는 과정 2의 비커에 다시 CYg. 아래 그림으로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반응을 시킨다 했어요. 자, 이때 실험 결과가 수용액 가나 다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가지수와 전체 양이온 수가 다음과 같았다 했어요. 자, 그럼 우리 표부터 볼게요. 어떻게 보면 될까? 가부터 얘기할게. 가는 양이온의 가지수 한 가지고 전체 양이온 수 9n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 B가 전부 A를 대체해서 가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BM 플러스 이온이 되든지, 또는 B가 반응성이 B가 반응성이 작아가지고 하나도 안 녹은 거야, B가. 그러면은 가에 남아있는 A의 양이온은 뭐가 되겠다? A 플러스 이온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이 문제는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뭐라 그랬어? 실험 과정에서 그냥 반응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반응했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반응을 시켰다고 했지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났다고는 얘기 안 나와 있는데, 우선 반응했다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응을 했기 때문에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진 않을 거고, B가 A보다 반응성이 크구나 라고 예상을 해야겠고, 따라서 가에 녹아있는 양이온의 가지수 한 가지, 얘는 A 플러스 이온이 아니라 B, M 플러스 이온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놓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에는 양이온의 가지수 두 가지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였어요? B하고 C가 녹아있겠죠? 그럼 BM 플러스하고 CN 플러스하고 두 개가 녹아있다. 이렇게 써 놓고요. 그 다음에 다에선 다시 한 가지 돌아왔으니까 다의 한 가지는 뭐가 되겠다? CN 플러스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때 가하고 다가 어때? 가하고 다는 한쪽은 가는 B 플러스만 녹아있고 B의 M 플러스만, 다는 CN 플러스만 녹아있으니까 얘네 둘은 어차피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용액을 넣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전하량이 보존되겠고, 얘네 둘의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겠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수가 Bm 플러스니까 얘가 총 9n개 있는 거니까 9n 곱하기 뭐 하면 돼? m을 한 개 뭐랑 같아야겠다. 다해서 cn 플러스가 6n개 있는 거니까 6n 곱하기 뭐 n을 한 것과 같아야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n 없애지고 어떻게 되겠어? 9m 이퀄 6n 다시 쓰면은 3m 이퀄 2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즉 m 대 n의 전하량이 b가 2대 3이 되는 거고, 뭐 간단하게 쓴다고 하면 b는 2 플러스, C는 3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CN 플러스가 A보다 환원되기 쉽다라고 했는데, 이건 금속의 반응성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일단 B가 A보다 크고 다해서 보시면 전부 C 플러스로 대체가 됐으니까 뭐가 있다? C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C가 제일 산화되기 쉬운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C가 제일 환원되기 어려운 거죠. 따라서 기억은 우리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 나에서 BM 플러스와 내 분의 CM 플러스의 수가 3분의 4가 된다. 얘도 계산을 해줘야 되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자, 나에서 그럼 BM 플러스 이온의 숫자를 X개에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C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7M 마이너스
X개가 되겠고, 이때 전하량의 총합을 계산하면 우리 M을 2로 보고 N을 3으로 봤었죠? 그러면은 2 곱하기 X 플러스 뭐가 돼요? 3 곱하기 7M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얘 equal 뭐가 된다? 가의 전하량의 총합이랑 같다 하면 어떻게 돼? N이 2였으니까 2 곱하기 9N 18N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계산하면은 2X 플러스 21N 그리고 마이너스 3X equal 18N이니까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되겠고 X equal 3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X는 B의 개수였으니까 B의 개수가 3N개가 되겠고 그럼 C의 개수가 4N개가 되겠죠. 이때 뭘 구하는 게 문제였어? B분의 C를 구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3N분의 4N이 되죠. 따라서 니은 3분의 4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 다해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C의 질량은 3분의 1 Yg이다 했어요. 얘도 좀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나는 뭐야 과정 2를 봐야겠죠. CYg을 넣어서 반응시킨 거잖아. 그때 지금 C의 이온이 몇 개? 4N개가 생겼다라고 했죠. 근데 다해서 한 번 더 CYg을 넣었는데 그때 증가한 양이온의 숫자가 어때요? 원래 C가 4N개였었는데 C가 6N개로 늘어났잖아. 즉 2N개만큼의 질량만 녹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Yg의 질량이 Yg의 이온의 개수가 4N개였으니까 2N개의 질량은 몇이 되겠다? Y의 절반인 2분의 1 Yg이 되겠고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C의 질량은 뭐가 되겠다? 2분의 1 Yg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디귿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맞는 거 니은밖에 없으니까 우리 20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생각보다 난이도도 어려운 문제죠. 이제 특히나 아까 보기 디귿 같은 경우는 우리 CYg의 이온의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푸신 분들은 잘 하시는 거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나에서 C가 4N만큼 이온이 있다고 하는 건 얘가 다 녹아서 있는 거니까 CYg의 이온의 개수가 4N개라는 걸 우리가 반대로 추측해 갈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넘어가서 한 문제만 더 봅시다. 21번 다음은 금속 A와 B가 들어있는 비커에 C2 플러스 FP를 달리해서 넣은 실험 1, 2, 3에 대한 자료이다. 첫 번째 실험 1, 2, 3 각각에서 비커에 넣어준 금속의 질량은 A는 W1g, B는 W2g이고 두 번째 A가 모두 산화된 후에 B가 산화되었다.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 이 얘기였죠. 물론 비커에 녹아있는 수용액 C가 반응성은 제일 작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M 플러스의 M은 3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험 3에서 반응 후 B 플러스의 수는 C2 플러스 수의 5배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M분의 X를 구하시오 했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 좀 빨리 풀어야 되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뭐 많이 빠르게는 안 되더라도 일단 X가 여기 X가 있구나. 먼저 우리 실험 1과 2를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할게요. 1과 2를 비교하는데 이때 C2 플러스 수용액의 부피가 어때? 실험 1에서는 1리터, 실험 2에서는 1.5리터 이렇게 했으니까 총 전하량, 양이온의 총 전하량을 총 전하량의 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험 1에서 부피의 비와 같겠죠. 그렇죠? 실험 1과 2의 부피의 비 1대 1.5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험 1에서도 이미 금속의 양이온이 A와 B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고 이미 1리터를 넣었을 때 A 금속이 다 녹고 B 금속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실험 2에서 증가한 양이온의 수는 결국 순수하게 뭐만큼 B 플러스가 6N만큼 더 녹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 실험 1과 2의 총 전하량의 B가 1대 1.5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실험 2가 실험 1보다 B 플러스가 6액만큼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 전하량이 더 높은 건데 걔가 몇이 되는 거야? 0.5리터만큼의 전하량이 되는 거고, 그럼 계산하면 몇이 되겠어? 플러스 1가에 6N이니까 6N만큼의 전하량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험 1의 전하량은 몇이 되는 거고 총 전하량은 12N이 되는 거고, 실험 2의 전하량이 몇이 되는 거겠다? 18N이 되는 것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A의 전하량 M을 구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양윤의 수가 6N만큼 밖에 없는데 총 전하량이 12N이 되려면 A가 2 플러스고 6N 전체가 다 A가 되어야 곱해서 12N만큼 나오는 건데, 지금 A랑 B랑 섞여서 12N이 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M은 2보다는 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때 M은 3 이하라고 했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 큰 M 뭐가 되겠어요? M은 3이겠구나. 이걸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가 있겠네. 따라서 우리 M equal 3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고, 자, M이 3이 되면은 어떻게 돼야 총 전하량이 12N이 될 수 있겠어? 실험 1에서 A가 얼마만큼? 3N만큼, 그리고 B가 3N만큼 있어야 A 3 플러스가 3N 있고 B 플러스가 3N 있어야 3 곱하기 3에서 9N에다가 1 곱하기 3에서 3N 돼서 12N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실험 1에서 A와 B의 양요인의 개수는 각각 3N, 3N이 되겠고요. 그럼 실험 2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A의 양은 변화가 안 되겠죠? 왜? AW1g이 이미 실험 1에서 다 녹았으니까 실험 2에서도 당연히 다 녹아서 똑같이 3N이 되겠다. 이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B는 9N이 되겠죠? 왜? 나머지 B로 다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실험 3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A는 일단 기본적으로 3N 그대로 녹아있겠고, B가 얼마나 녹아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C도 같이 녹아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총 전하량은 몇이 되겠어? 1리터의 총 전하량이 12N이니까 2.5리터의 총 전하량은 30N이 된다는 거 우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뭐 하면 돼? 12 곱하기 2.5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0N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이때 A의 양요인의 개수는 3N, B, C의 양요인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 B 이온이 A만큼 있고 C 이온이 B만큼 있다고 할게. 그러면 어떤 식의 우리가 성립할 수 있겠어? 일단 우리 조건 중에서 B 플러스의 수가 C2 플러스의 수의 5배라 그랬죠. 따라서 개수로 따지면 A equal 5B다. 이런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우리 총 전하량이 30N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다. A는 3 플러스 이온이 3N개 있으니까 9N에다가 플러스, B는 플러스 이온이 A개 있는 거죠. A 플러스 C는 플러스 2가 이온이 B개 있는 거니까 2B 한 개 우리 30N이게 돼야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9N 넘겨주면은 A 플러스 2B가 뭐가 되는 거고 21N이 되는 거고, 그죠? 이때 A equal 5B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7B equal 21N이 나오네. 7 약분해주면 B equal 뭐가 되고 3N이 되겠고, 그럼 B, C가 3N만큼 녹아있으면 B는 얼마만큼? 3, 5, 15N만큼 녹아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 양이온수는 어떻게 되겠어? 15N, 3N, 거기에다가 A까지 3N. 그러면은 3, 3, 15니까 21N만큼이 전체 양이온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X는 21 나옵니다. 그럼 N분의 X 구하는 게 뭐냐니까 M은 3, N은 21이니까 3분의 21 구하는 거고, 답은 7 나오죠? 21번이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산 문제만 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제 J 들어가야겠죠? 다음번엔.